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사냥은 끝났습니다. 사냥개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얘기입니다. 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을 통과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렇게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통과시킬 때 한국당은 아들 세습, 공천 세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지났는데 이제 다 끝난 뒤에 마감된 뒤에 민주당 내에서도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의 공천세습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 당 공식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이제 문희상 의장의 아들 공천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지금 총선을 앞둔 민주당 전체 이미지에도 먹칠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온 민주당 최고위원의 반란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혜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청년 몫으로 최고위원이 된 민주당의 김혜영 최고위원, 초선입니다. 부산 연제구 지역구 의원입니다. 자, 김혜영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달리 정치 권력 대물림에 동의하지 않는다. 청년기구 의장으로서 부모가 현재 국회의원인 지역에서 그 다음 임기에 바로 자녀가 같은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난 17일 의정부갑 지역에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를 지칭한 저격한 발언입니다. 자, 민주당 최고위원이 바로 반기를 든 겁니다. 지금 이 김혜영 의원 같이 부산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지금 좌불안석일 겁니다. 부산이나 경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는 지금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속았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총선을 앞둔 김혜영 최고위원 이번 선거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기를 드는 의원들이 하나둘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최고위원은 민주당 경선 규칙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위원장은 평소에 당원을 조직해 권리당원 분야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부모가 지역위원장인 지역에서 자녀가 지역위원회 주요 직책을 맡았다면 실질적으로 당내 다른 인물과의 경쟁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육선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그렇게 오랫동안 지역구 관리를 했는데 거의 봉건 영주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자신이 지역구 위원장인 국회의원이면서 현역 국회의장이면서 다음 총선 공천을 아들이 받는다면 국민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들은 자신의 힘으로 공천을 따낸다, 경선을 한다고 하지만 누가 고지고대로 믿겠습니까? 자, 의정부에서 지금 지역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 아버지와 같이 청년회의소 중앙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민주당 경기도 의정부 갑 상임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문 씨가 아버지 문 의장이 6번이나 당선된 지역구를 물려받아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아빠 찬스, 봉건 세습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문석균 씨는 억울하다고 합니다. 지난 11일 자신의 져서 그 집 아들 북콘서트에서 50살이나 돼서 세습인이 아버지 뜻으로 하는 것처럼 말하면 정말 섭섭하다. 아버지의 길을 걷겠지만 아빠 찬스는 단호히 거부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기는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는 너무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논쟁 한국당이 불을 붙였습니다. 국민들 정서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민주당은 이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문석균 씨처럼 현역 국회의원인 아버지의 지역구를 곧바로 물려받은 사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합니다. 자, 민주당은 문 씨의 공천을 두고 지금 고민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5일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의정부갑을 전략공천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전략공천 지역 가운데 일부는 다시 경쟁지역으로 돌릴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지금 전략공천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 문희상 의장의 아들을 바로 전략공천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상당히 큰 비판에 직면할 겁니다. 이 문제가 거론될수록 민주당은 표가 날아갈 겁니다. 그렇지만 문희상 의장이 너무나도 당에 공헌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들을 전략공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혀질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아프게 비판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100m 달리기를 비유하자면 문희상 의장의 아들은 남들 원점에서 출발할 때 아빠 찬스로 99m 지점에서 출발하는 격이다. 겨우 1m 달려놓고 공천받으면 아마 숨을 헐떡헐떡거리며 아빠의 길을 달렸지만 아빠 찬스는 쓰지 않았다. 이 모두가 지역구민의 선택이요 내가 기울인 노력의 덕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자, 그의 공천은 대한민국이 근대 시민사회에서 봉건적 세습사회로 퇴행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진중권 전 교수는 비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의정부 갑 지역 유권자들의 정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이 이쯤 되면 민주당은 문희상 의장이 이제는 공신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희상 의장 자신의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나는 아빠와 관계없이 공개적으로 정정당당의 승부에서 경선을 통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선은 이제 없습니다. 전략공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민주당이 다른 사람을 전략공천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제 포사구팽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